인기로 소문난 순천 월등 복숭아 작황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특산품인 월등 복숭아를 알리기 위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순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서면서 지역자치단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중 교류 협력은 물론 중국 관광객 유치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서 수리받은 차량이 체납 차량이라며 자치단체가 압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고스란히 공업사가 떠안게 되는 것인데 법적 공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월등 복숭아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병해도 심하지 않고 자연재해도 없어 평년작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사골 순천 월등면 일원에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복숭아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순천 월등 복숭아 수확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 월등 지역의 복숭아의 작황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월등면 일원 120헥타르 면적에서 예상되는 생산량만 1250톤으로 전년 생산량 대비 4%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4.5kg 상품 한 상자에 25,000원에서 30,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태풍도 없고 참 그래도 탐스럽게 많이 익어갖고 그래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해 비해서 참 좋습니다. 특히 7월 이후 일조량이 좋아 당도도 높습니다. 날기 조건이 겁나게 좋아가지고 지금 당도는 이 복숭아 보통 10%만 넘어도 당도가 좋은데 지금 보통 올해 월등 복숭아가 13% 이상 이렇게 지금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순천 월등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은 주말 이틀 동안 지역의 대표 여름 특산품 복숭아를 알리기 위해 체험 행사도 개최합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복숭아를 따고 농촌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고정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순천 월등 복숭아가 지역의 6차 산업을 이끄는 대표 여름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남 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하고 전라선 익산 여수 구간의 고속철 건설 예산 반영과 운행 증편도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의 용역비 40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승용 의원과 박준영, 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센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을 2019년 12월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치맥 페스티벌이 취소되는 등 한중 간의 갈등은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 행사 직전에 갑자기 불참하겠다는 중국 측을 설득하느라 광주시가 애를 먹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다소 있었지만은 아무 문제점 없이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중국 문화원 분원 유치와 치융화 포럼 등 중국적 문화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책 역학관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드 불똥은 관광객 유치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기로 한 협약은 반한 감정으로 관광객 모집이 어려워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친해지기를 민선 6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적어도 민간 교류마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중국과의 물밑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미처 친해지기도 전에 터진 사드 갈등이 행여 장기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하고 건폐율을 완화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고 각종 개발 행위를 위한 경사도의 산정 방법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 행위를 제안한 여수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발표한 논평 자료에서 여수시가 뒤늦게나마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에 이르는 일부 수변축에 대해 1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밤바다 난개발 방지와 경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이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웅천에서 송소 수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줄 것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자치단체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에 넘길 수 있는데요. 공업사에서 이런 체납 차량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도 받지 못한 채 자치단체가 차량을 가져가 버렸다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20년째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해온 천모 씨 부부. 수리를 모두 마친 차량이 사라지면서 외상으로 처리한 부품비 1,200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체납 차량이라며 공업사 소유 주차장에 놓아둔 차량을 자치단체에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차 수리해가지고 차주가 차를 찾아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고된 차량을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임의대로 가져간 거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차량이 맡겨진 건 지난 2007년. 당시 신차였던 액티언 차량은 교통사고로 부품 350여 개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던 차주는 돈을 내지 못했고 차후 차량을 공업사에 인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이 12차례 체납한 자동차세 21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도로변에 옆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치하고 그다음 차량을 끌고 온 거죠. 지방세법상의 사유지를 떠나서 저희가 잠긴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공업사 측이 사유지에서의 절도와 다름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차량의 공매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자치단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포, 여수, 광주,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한 대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지연 출발하면서 해당 공항의 출발 시각이 잇따라 늦어져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공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여수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비를 이유로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여수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공항으로 다시 출발하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광주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연결편인데 지연 출발되면서 수백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노조 임단협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여수산단 건설업 협의회와 2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하루 기준 임금으로 기능공은 4,400원, 조력공은 3,420원 정액 인상하고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는 내일 거북선 공원에서 잠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광양만권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광양항과 항만공사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늘부터 이달 한 달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초청해 광양항을 둘러보고 항만관리 안내선을 탑승하는 사회공헌의 달 행사를 운영합니다. 항만공사는 또 지역 다문화 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 6곳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광양항 입주 기업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국립대학의 기능을 정립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 순천대는 이번 선정에 따라 4억 5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대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문화 발전과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업무에 착수합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21세기 성장 동력인 문화 콘텐츠 확충 사업, 시청사 건립,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등 시승격 70주년 기념 사업과 순천시 넘버원 시책 사업, 6대 행복 시책 발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일 설명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 뒤 12월 21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광양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8%씩 인상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상수도 사업 적자 규모가 24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8%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1톤당 794원으로 생산원가 980원을 밑돌고 있으며 인근 순천이나 여수보다 33원에서 253원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고흥의 드론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고흥에서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드론 산업은 정부가 승인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비해 진전 속도가 느리지만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고흥군과 주민들이 건의한 폐교 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문어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광양항 해양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 시인의 조카인 윤형주 씨와 통기타 가수 김세환 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